주의할 점 같은 건 혹시 없나요? 네, 그리고 네. 이 바르셀로나 하면 네. 그 소매치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소매치기의 메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소매치기가 스페인 너무 어떤가? 많아서 이 대낮에도 저는 활주국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가고. 직접 보셨어요? 예, 직접 봤습니다. 어떤 사람 미친 듯이 쫓아가고 경찰 나오고. 어. 근데 골목이 많다 보니까 막 골목에 숨고 활주국을 막 하는 것도 봤는데 그 뭐라 그럴까 정말 이 동양인 여성들만 이렇게 노리는 이 그런 뭐라 그럴까 소매치기들이 많다 그래요. 좀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문화적으로는 선진국들인데 네. 이게 소매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예, 저는 뭐 바르셀로나 이번이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그 한 번도 와우. 그 당하지는 않았는데. 세 보였나 보다. 네, 근데 뭐 이번에 한번 뭐 당했다가 구살생으로 어? 살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세요? 이번에 그 지하철역에서 네. 저는 소매치기를 당한 줄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그 외투에 겨울이니까요. 이 외투에 넣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복을 입은 사람인데 뭐 사복 경찰이라 그러니까 경찰인 줄 알았지. 저는 그분이 경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뒤에서 제 등을 누가 툭 치길래 네. 고개를 딱 돌아봤더니 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내가 뭐 스페인 말로는 못했죠. 영어로 아니 왜 네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혼인 줄 알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뭐 스페인 말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가 언어 감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알아듣는 게 예. 자기가 그 걔네 이제 폴리스를 이제 폴리시아라고 합니다. 폴리시아. 자기가 폴리시아인데 너가 소매치기 당하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봤다. 봐서 그 소매치기 한 사람한테 딱지를 띄워주고 곧바로 빠른 걸음으로 찾아와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다. 우와. 근데 제가 정말 천운인 게 그냥 군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저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딱지 떼고 있었는데? 예, 딱지 떼고 있었으니까. 근데 참 이게 하늘이 도울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지하철역 코너에 인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심카드 가게가 있었어요. 유심. 예, 유심이죠, 유심. 오, 예. 그래서 저는 유심이 거의 떨어져 가니까 새로운 유심 얼마인가 가격을 물어보려고 그 상점 인도계 그 상점 주인하고 한 2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마스테. 나마스테입니다. 나마스테. 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군중 속으로 했으면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는 거고 네. 저같이 A형은 이제 주머니 뒤졌는데 핸드폰 없어지고 뭐 땅 치고 야. 뭐 저기 하면서 여행 망치고 이제 와인 먹고 소주 찾아서 소주 먹고 하다가 정말 여행 다 잡치고 올 뻔했는데 네. 아 정말 진짜 천운이죠. 내가 왜 진짜 운이 너무 그 좋네. 코너에서 인도 사람하고 그 유심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또 어떻게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그 사복 경찰이 그것을 보고 나를 그러니까요. 뒤쫓아올 생각을 했는가.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 이거는 저의 에피소드고 비사입니다. 비사. 소매치기 당한 건 불운이지만 진짜 행운이 겹쳐서 찾으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거의 뭐 아이폰 새로 산 거였는데. 아, 그라시아스. 그거 근데 아이폰보다도 JJ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찍었던 그 정말 수천 장의 사진과 또 연락처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행 그냥 잡치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아이폰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 사진 때문이었습니까? 뭐 저는 뭐 두 개 다죠. 정말 어떻게 이걸 찾으셨을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사셨나요? 아 제가 뭐 이번에 정말 인생을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참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 아, 그래서 그런가요? 한편으로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음.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핸드폰을 이제 더 이상 그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아, 앞에다가,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1분 간격으로 제가 가슴을 치는 있나 없나 1분 간격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버릇이 거기 바르셀로나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1분 지나다가 가슴 한번 쳐보고 들어있구나. 고릴라예요, 고릴라. 예, 또 가다가 또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제가 그러고 지금 이번 스페인 여행을 그 에스파냐 여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의 뭐 즐거웠지만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마치 휴대폰을 심장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네. 가슴을 계속 치면서. 네. 야. 근데 참 이 그 한국 사람을 노리는 그런 뭐 이 지위가 많다라고 하니까 좀 슬프죠. 참 이런 것도 인종 차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여성분들 노리는 것도 성차별이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네. 그 한국 분들이 그 최신 폰을 많이 갖고 다니고 뭐 스페인 그쵸, 분들은 그쵸. 막 한 번 사면 5년 6년 쓰잖아요. 아, 그런 거는 그거였어요? 소매치기 해봤자 별로 값어치가 없으니까 네.
최신 폰을 많이 뭐 가지고 다니고 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기로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슬펐고요. 근데 저는 뭐 이번에 현금을 거의 뭐 안 갖고 가고 카드로만 갖고 다녔으니까 뭐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네. 저도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네. 대신에 그 현금 가져갈 때 딱 그때 쓸 것만 가지고 나가요. 그렇습니다. 절대 다 안 들고 나가고 네, 돈에다 넣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소매치기는 상상도 하기 싫고 절대 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카탈루냐 사람들은요. 바르셀로나를 포함해서 이 카탈루냐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스페인 안에 있는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되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드리드보다는 바르셀로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굳이 사실 나는 마드리드가 더 좋았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뭐 소매치기가 많이 있어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나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하지 않겠죠. 나 1분마다 가슴 찌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다. 바르셀로나 덕분에 더 착하게 살게 됐다. 그렇습니다. 역시 알아들으시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어느 축구팀을 좋아하느냐라고 이렇게 좀 친해지면 물어보는데 이럴 때도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해도 나는 바르샤, 줄여서 바르샤라고 하죠. FC 바르셀로나. 바르샤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지어주고 근데 그때 이제 눈치 없이 나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좋다. 이러면 이제 험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하는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저는 정말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이럴 때의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요거는 참 이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위트고 재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축구 선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혼날 메시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좀 이게 TMI이긴 한데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이천수 선수가 스페인에 진출을 해가지고 큰 말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랑 아주 라이벌 팀인데 레알 소시에다드라고 있어요. 레알 소시에다드. 거기에 이천수 선수가 가자마자 첫 인터뷰가 이거였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멋진 활약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겠다.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천 선수가 패기가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배경 지식이 없었대요. 이럴 때 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인터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사건입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물며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가 바르샤로 오거나 바르샤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되면 이것은 거의 뭐 그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포르투갈의 축구의 전설 그 피구라는 선수 아시나요? 루이스 피구. 루이스 피구. 이 루이스 피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인가요? 하여간 그 기간에 바르샤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는데 병 맞고 칼 맞고 칼 나오고 막 휴지 던지고 막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싫어합니다. 그건 싫어해요. 경기 중에 막 다 날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라 이거죠. 아니 바르샤를 위해서 뛰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가서 돈 보고 갔냐 그러면서 물병 던지고 심지어는 칼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유명한 사건이죠. 뭐 그런 거죠. 정말 언행을 이 스페인에서는 정말 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그 아주 유명한 호날두 말고 옛날에 브라질의 호날두. 네, 호날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대표적인 선수 중에 그렇습니다. 1년밖에 바르셀로나에서 안 뛰어서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또 있어요. 또 전입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할 얘기 되게 많으시네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 바르셀로나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낼까요?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명의 사람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갔죠. 뭐였죠? 그분 알고 그 가수분 이름이 뭐였지? 바로 카를로스 가르델. 가르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비타가 있었죠. 에바페론. 에비타가 있었고 또 체게바라가 있었습니다. 체게바라 얘기하셨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바르셀로나도 이분들을 모르고 들어가면 이거 뭐 이 건물 이게 무슨 건물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바르셀로나를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누굴까요? 네, 근데 참 이 뽑는 것도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시죠? 저는 메시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그것도 많이 아시는 거고. 지난주에 또 바르셀로나 예고를 또 해주셔가지고 바르셀로나 검색을 슬쩍 해봤어요. 그래서 가우디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가우디가 들어가고 호안 미로가 있죠. 그리고 동물농장과 1984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조지 오웰, 영국 작가입니다. 조지 오웰도 있고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지만 바르셀로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안토니 타피에스라고 하는 진정한 가우디와 달리의 후계자. 가우디와 달리가 실제로 안토니 그 타피에스를 후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라성 같은 이분이 그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안토니 타피에스가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몬세라트 카바예가 있고 호세 까레라스가 있고 수많은 영웅과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5명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우시잖아요. 네, 항상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정말 어렵게 고심을 해서 그 5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베스트 5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아무래도 아까 계속 언급을 하셨던 가우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가우디입니다. 1852년도에 태어나셔서 192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74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나름대로 뭐 오래 사신 거죠. 제가 그래서 이 5명을 선정을 하면서 그 5명을 점수로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방송 전에. 이 5명 중에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 가우디가 60점. 그리고 나머지 4명이 10점씩 나눠 가진 형국이다. 가우디가 진짜 최고로 비율이 그렇습니다. 가우디를 알면 가우디 한 사람만 제대로 알면 바르셀로나를 전 알았다라고 절반 이상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가우디한테 주고요. 나머지 4분한테 5명 중에 4분한테 10점씩을 준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컨대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복 9개를 갖고 나머지 1개의 복을 전 세계 나머지 도시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가우디한테 줬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로 시작을 해서 가우디로 끝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2번씩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우디한테 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건축물이 바르셀로나 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 빛나는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오는 겁니다. 그가 설계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요. 그죠?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설이 분분한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후손들이 또 후손한테 물려주고 그 후손이 다른 후손한테 물려주고 지어지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가 그렇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성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어로 발음을 하면 이분이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스페인 발음 카스티아어죠. 카스티아어.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어. 현재 스페인어 표준어라고 하는, 저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좀 싫은데 어쨌든 스페인 표준어라고 카스티아어를 하는데요. 이 카스티아어 발음으로 하면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하면 안톤 가우디가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카탈루냐이기 때문에 안톤 가우디도 아니고 안토니오 가우디도 아니고 저는 안토니 가우디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토니 가우디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업적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우디를 천재라고 하는데
저는 가우디 천재에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천재가 있고 후천적인 천재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후천적인 천재들은 좀 안 좋은 배경에서 갑자기 빛이 나던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예컨대 뭐 선천적인 천재는 뭐 모차르트가 대명사겠죠. 뭐 6살 때 작곡하고 9살 때 유럽 투어를 다니고 이런 것이 이제 선천적인 천재인 거고 모차르트 같은 분이 네. 저는 가우디를 후천적인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우디는 이 안토니 가우디는 카탈루냐 지방의 그 남쪽에 그 따라고나 주라고 있습니다. 따라고나 주입니다. 네. 그 주 안에서도 작은 마을 그 레우스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레우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 따지면 바르셀로나 남쪽으로 한 100km 떨어졌으니까 그 옛날에 네. 100km 떨어졌으니까 시골이죠. 완전 시골이겠네. 네, 완전 시골이었죠. 그 레우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카탈루냐 사람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 류마티스를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소아에게도 류마티스가 오는지는 몰랐는데 그러게요. 류마티스를 알아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라 그래요. 어렸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네.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뭐 몸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심은 좋았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몸이 좀 아프면 신앙심이 그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저는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에바페론, 에비타 같이 뭐 사생아로 태어나거나 부모를 뭐 일찍이 뭐 여의거나 하는 이런 슬픈 과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네. 뭐 가우디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골이면은 뭐 이렇게 부잣집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부잣집 출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허약한 사람이 네. 그 많은 건물들, 그 큰 건물들을 어떻게 근데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이게 설계를 좀 했겠네요. 예, 설계를 한 것이죠. 현장에서는 안 하고 인부가 아니니까 혼자 지을 수도 없고. 네. 그 정말 이 가우디는 그 몸이 허약해서 정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그나마 천운이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소매치기에서 살아남았듯이 그 브라이언 정의 천운과 마찬가지로 천운이었던 게 그 건축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 그러면 가우디의 할아버지가 도공이셨어요. 네. 그리고 솥과 냄비를 만드는 그 장인, 식기를 만드는 장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리 세공 장인이셨어요. 물론 부자는 아니었죠. 네. 그냥 이렇게 연명하지만 어쨌든 기술로 먹고 사는 그런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성인이 돼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공간 감각이 되겠죠. 그리고 형태에 대한 감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배웠다. 집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는 거죠. 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누가 축구 누가 끼워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벌판에 나가서 이제 뭐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곤충도 보고 식물도 채집하고 정말 자연을 벗삼으면서 살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우디의 모든 작품에는 불과 이 물 그리고 나무와 풀,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연은 신이 창조하신 건축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만든 거니까 인간은 신이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연에 흠취해 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멋진 말을 이렇게 잘할까요? 그러니까 참 저도 참 멋진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면 좀 어색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어떻게 누가 이것을 어떻게 녹취 떠놓은 것도 아닌데 이걸 누가 적어놨을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근데 아마 그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말이 남을 걸 알고 집에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멋있겠구나. 이게 한참을 고민해서 아마 말하는 거. 그런 건가요? 그런 어떤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그럴 겁니다. 예, 실수 안 하고. 건가요? 아니 그럼 가우디가 후천적인 재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건축을 뭐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있습니까? 저기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시골에 있었는데. 그 저기 바르셀로나에 올라와서
1872년도에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에 바르셀로나로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그 건축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그 에스콜라 수페리오르 데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어부를 말합니다. 어부. 예, 네. 그래서 아르키텍투라가 아키텍처, 영어로 아키텍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콜라 수페리오르 데 아르키텍투라 요 학교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건축학교가 되겠죠. 건축학교, 고등 건축학교가 되게 스페인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게 해석해 보면은 수페리오르가 들어가니까 고등 건축학교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그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1872년도에 입학을 해서 1878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몇 년 공부한 거죠? 6년 공부한 건가요? 그러네요. 예. 네, 6년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학교에 엘리에스 로젠트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로젠트 교수가 가우디에게 졸업장을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졸업장을 교수님이 직접 전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 대학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교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요 엘리에스 로젠트 교수님이 가우디한테 졸업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혼잣말인지 직접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졸업장을 미치광이에게 주는 건지 천재에게 주는 건지 누가 알겠나? 시간이 말해주겠지. 야, 멋있네요. 그렇죠. 아니 이런 말을 참 정말 왜 이렇게 교수님들은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지 전 진짜 의문입니다. 이것도 의문인 게 이거를 직접 이렇게 집에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 하셨을 수도 있고 멋진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가우디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게 될 정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뭔가 특출나긴 했나봐요, 확실히. 네. 천재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학생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뭔가 수준을 가졌나 봅니다. 네. 미치광이란 말을 쓴 거는 너무 특이한 거를 표시하신 것 같고 천재는 너무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우디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좀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는 그 첫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첫사랑에 실패를 해요. 물론 나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첫사랑에 실패를 했는데 첫사랑에 실패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혼 안 했어요? 예,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 아이들이 없겠죠.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 독신으로 산 것이 그 위대한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올인한 하나의 뭐 기폭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한 차림으로 하고 다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약간 그 기인의 분위기가 풍긴다. 기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항상 낡은 검은색 양복 그리고 흰색 셔츠를 주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약간 유태인 필이 나는데요. 유태인 필이 나는데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뭐 1년 내내 입고 다니니까 몇 달째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기인이라고 이렇게 봤다라고 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람블라스 거리 최대의 번화가 람블라스 거리에서 사그라다 파밀리까지 걸어서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그 당시에도 택시가 있었는데요.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도 이 검소한 거죠. 걸어서 택시를 타고. 근데 류마티스 증상이 좀 심한 날, 류마티스의 통증이 좀 심한 날은 그 당나귀를 타고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선 또 예수님 필이 납니다. 여기선 또 예수님 필이 나고 한편으로는 옷차림으로는 유태인 필이 나고 또 당나귀를 타고 간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어떤 예수님 필이 나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기인처럼 보이고 신기하게 좀 봤으면은 그렇습니다. 독신으로 산 거 보면은 뭐 이게 특이하긴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길 속에서 재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을 좀 한 건가 봐요. 재능으로 다 커버를 한 거군요.